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대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기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또 현금 서비스, 중고차 대출, 직장인 대출, 그리고 또 금리가 엄청 높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셀 수 없이 엄청 많은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대출들을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복부인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대출 1도 몰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은행에 가면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면 좋겠지만 은행원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은 알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어려운 용어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복부인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은행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담보대출은 말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딱 하고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무언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 마음? 복자의 사랑?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그 무언가는 바로 현금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장만할 빌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개인들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집을 장만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주택이 얼마짜리 주택이고 거기서 몇 프로까지 인정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자가 저기 서울 강서구 거기다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해요. 은행에 갔더니 여기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의 70%인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70%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LTV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Loan to Value Ratio라는 건데요. 이거를 풀어 쓰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LTV가 70%다 라고 하면 내 아파트 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LTV가 40%다 라고 하면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아파트 금액의 70%인 3억 5천을 바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지역별 소액 보증금이라는 걸 차감을 해요. 일명 방공제 금액이라는 건데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 현재 3,700만 원이에요. 이걸 왜 빼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설명을 해서 내가 그 집을 누군가한테 전세를 줘서 지금 누군가 거기 살고 있다고 치면 이 집을 내가 급하게 팔아야 하거나 혹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금액만큼이라도 돌려주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렇게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LTV 70%를 적용하고 소액보증금을 차감해서 결국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억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MCI, MCG라고 불리는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셨죠? 물론 대출을 받으려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도를 산출하는 법을 대강이라도 알고 가신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절대 꿀릴 일이 없겠죠? 그럼 신용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용 등급, 소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직 중인 회사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내 연소득에 기반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요. 신용도가 좋거나 우량한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하면 다르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내 연소득의 70에서 100%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져요.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도나 금리가 내 신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은행 거래 실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신용 등급 관리 엄청 잘 하셔야 해요. 핸드폰 요금 한 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잖아요? 그러면 신용 등급 후두둑 떨어져요. 그리고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신용대출이랑 마이너스 대출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요. 엄연히 말하면 이 마이너스 대출은 신용대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물어봐요. 일시대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로 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시에 받는다라는 건요. 제가 이제 사인을 하고 대출 승인이 완료가 되면 내 통장에 3천만 원이 딱 하고 꽂혀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바로 찾아서 필요한 곳에 다 쓰고 매월 얼마씩 나누어서 갚는 거죠. 이걸 일시대출이라고 해요. 이 마이너스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 승인이 완료가 나면 내 통장에 보이지 않는 3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일시대출은 잔액이 3천만 원이라고 딱 찍히지만 이 마이너스 대출은 잔액이 영원히 찍혀요. 대신 한도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일시대출이랑은 다르게 한 번에 다 안 써도 되고요. 오늘 1,000만 원을 쓰고 그러면 통장에는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또 내일 5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500만 원이 찍히면서 동시에 1,5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한도는 3천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뽑았을 수 있는 돈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돈을 갚아도 돼요. 마이너스 1,500만 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500만 원을 다시 통장에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00만 원이겠죠? 그럼 저는 또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중간에 이거를 다 갚거나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엄청 편리하겠죠? 그래서 일시에 받는 일시 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용대출도 내 신용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담보대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둘의 차이라면 담보대출은 실제로 보이는 것을 담보로 하는 거고 신용대출은 보이지 않는 즉 실체가 없는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면 아파트를 뺏어버리거나 뭐 자동차를 뺏어버리면 그걸 갖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내 막 신용을 뺏거나 직장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해줄 때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위험성이 더 높으니까요. 여기까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어요. 대출이라는 게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이 길어지긴 하지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어디에나 통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복부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